이렇게 포물선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얘가 옆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이유는 날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손에서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손을 떠나면 됐어? 얘는 더 이상 옆으로 미는 힘이 있니 없니? 없어요. 힘을 안 받으니까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기가 안 바뀐다 이 얘기야. 그죠? 근데 얘가 날아가는 동안 무슨 힘을 받죠? 무슨 힘? 중력. 중력을 어디로 작용합니까? 아래. 아래로. 그러면 얘는 아래로도 운동하는데 아래로의 운동을 우리가 수직 방향 운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직 방향의 운동을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만 받아서 떨어져.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 떨어지면 무슨 운동이냐? 그거. 연지는. 그거 뭐? 자유낙하 운동.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보면 얘는 맨 처음에 여기 있던 물체가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고요. 0.1초 후에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뭐하고 있니? 증가하는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수직 방향의 운동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유 낙하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네. 우와 20m야. 몇 초 걸리겠니? 20m 높이 돌잖아. 2초야.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알아? 이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져서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이 공 A와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손만 놔서 자유낙하만 시키는 B라는 공이 있어.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동시야. 똑같이 20m 낙하하는 거니까. 맞아.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비스듬히 공을 던지면 사실은 수평으로 가는 공 따로, 수직으로 가는 공 따로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2초 만에 얘가 바닥에 쿵 하고 닿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꼬맹아, 얘가 옆으로 간 거리는 얼마일까? 이거 봐요. 와. 옆으로 가는. 이 건물 옆으로 가서 떨어졌잖아. 이 거리가 얼마니? 옆으로는 10이라는 빠르기로 몇 초 동안 가더니 2초 동안 가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간 거리가 얼마야? 20m 가서 떨어졌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뭐하는 문제야? 포물선이라는 게 결국은. 됐죠? 그러면 옆으로 떨어질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일까? 20 가야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요.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거 10이라는 빠르기로 바닥에 닿을 때도 수평 속도는 그거야. 근데 수직 속도는 얼마일까? 2초 걸렸다며. 자유낙하라며. 아래 방향 속력 얼마니? 20이야. 그래서 그 속력 두 개를 동시에 갖고 떨어져.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니? 평행사변형 그려서 벡터 합성 이거 하시면 이 방향으로 사실은 공이 떨어질 거야. 휴. 알겠어? 얼마겠니? 빨리 구해. 20, 10 이거 얼마니? 10 얼마니? 루트 100 더하기 400 알겠어? 그러니까 얼마? 10루트 5의 빠르기로 떨어졌어. 괜찮아? 하겠어. 근데 이건 반쪽짜리 포물선이잖아. 완벽한 포물선을 그려보자. 이 얘기야.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려면 여기서 공을 어떻게 던져야 돼? 비스듬히 던져. 가능해. 20의 빠르기로 던질게. 처음 속도가 그거야. 근데 비스듬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뭐야? 요 각도가 수평으로부터 30도라고 치자. 수평 방향으로 얼마로 던진 거니 이거?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니? 이 비스듬한 걸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로 벡터 분해한다. 기억나니? 수평 방향 속도 얼마니? 얼마니? 코사인 30이니까 얼마? 10루트 3의 속도로 던진 거야. 맞아. 맞아.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게 대각선이고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의 빠르게 던진 거네? 이거야.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빠르게 던진 거니? 네, 10의 빠르기로 던진 거야. 됐어? 근데 얘가 완벽하게 포물선을 그려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꼬맹아, 공은 여기 갈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수평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수평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 이거 안 바뀌어. 등속도야. 수평으로 받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속도는 10루트 3이라는 수평 속도는 그대로 유지야. 등속도로 가고 있는 중이야. 수평으로. 그럼 빨리 생각해. 수직으로는요.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여들죠. 10으로 던졌죠. 몇 초 동안 올라갈까?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왜? 중력과 속도가 10이라서 1초의 속도가 10씩 줄잖아. 그러니까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는데 수직 속도가 10이 0 되려면 1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내려올 때 몇 초 걸린 거야? 1초 걸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올라갔다가 1초 동안 내려가면서 포물선 모양을 띈 건데 결국은 하늘에 떠 있는 거 2초라고. 그럼 2초 동안 간 거리 얼마일까? 요 거리 R 20m. 얼마? 20 루트 3. 왜?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2초로 걸려요. 곱해야죠. 등속도로 가니까. 맞아? 이해돼? 이거 높이 얼마일까? 20. 아닌가? 10. 아니지 10. 이거요. 몇 초 동안 자유낙하하는 거리? 1초. 1초 동안. 그럼 1초 동안 자유낙하하는 거리가 얼마야? 5m요. 이거 5m. 이해돼? 그럼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얼마니? 10m. 10m. 왜? 수직 방향 속도는 없잖아요. 수평 속도가 다잖아요. 이해돼? 바닥에 갈 때 속도 얼마겠냐? 20. 실제로 공기저항 없으면 물체가 움직일 때 같은 높이에서 빠르게 똑같습니다. 공기저항 없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빠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던질 때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이면 착지할 때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얼마로 착지합니까? 20의 방향으로 쿵. 알겠어? 이거 벡터 합성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10루트 3 이거 얼마? 10. 합성해 보시면 됐어? 20 나옵니다. 알겠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댕? 예. 응? 이거를 문자로 쓰면 열나 황당해. 수평 방향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수평 방향 속도는요. 됐어? V 처음 던졌을 때 속도 V라고 할게요. V 코사인 세타고요. 수직 방향 속도 얼마입니까? 수직 방향 속도는 V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10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10이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얼마라고? 얼마? 얘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얼마야? 던졌을 때 10이니까 네. 1이죠.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나오는 거죠. 됐죠? 항상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요.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만큼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20의 속도로 던졌어. 수직 방향 속도가 20이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가. 그거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 올라갈 때 시간은 V 사인 세타를 중력과 속도 뒤로 나눈 거다. 그냥 너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해주고 있어. 맞지?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의 몇 배야? 2배야. 맞아. 그러면 옆으로 간 수평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수평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된다 했잖아. 이거 해보자. 수평 속도는 이거예요. V 코사인 세타. 자,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은요. G분의 2V 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요. 자, 수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냐면 사인 2세타랑 같은 값을 가져요. 사인 2세타랑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수평으로 날아간 공중 부양한 속도가 얼마냐면 사실 공중 부양에서 간 거리가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야. 우리는 숫자로 줄 거니까 숫자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냥 문자로 정리하면 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 뭐 하나 보여주려고. 보면 똑같이요. 20이라고 하는 속도로 던질 건데 한 번은 각도 30도로 한 번은 45도로
한 번은 60도로, 한 번은 90도로 던진다고 치자. 누가 수평으로 많이 날아가서 착지할까? 45도. 그죠. 수평으로 최고로 가려면 이 값이 가장 크려면 얘네가 제일 커야 되는데 어차피 지구는 중력 가속도 일정하고 던진 속도 일정하니까 요 값이 제일 크면 되죠. 사인 값이 제일 크려면 각도가 몇 도여야 되니? 90이어야 되니까 세타가 몇 도여야 90이 되냐? 45도여야 곱하기 2에서 90도 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농구할 때 자유투 가장 멀리 던지면 이 각도를 몇 도로 던지라고요? 45도 각도로 던지셔야 제일 멀리 가서 착지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됐어. 더 한다는 게 있어. 45도보다 각도를 작게 하면요. 45도보다 적은 거리 여기서 착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각도를 45도보다 작게 해서 여기 이제 착지한 이 아이도 있고요. 첫 번째 이 각도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예요. 이거보다 각도를 크게 했는데 착지 위치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죠. 그렇죠? 네, 던지는데 각도를 작게 해서 던졌더니 여기 떨어지는데 각도를 열나 크게 해서 던졌는데 이렇게 떨어져. 같은 위치에 착지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도가 존재한다고요. 이 두 각도의 규칙성. 이 여기 있죠. 얼마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알파와 베타를 합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로 던졌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하나는 30도, 하나는 몇 도? 60도로 던졌을 때 착지 위치가 같아요. 사인 60하고 사인 120이 같은 값입니다. 맞아? 그래서 됐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90이면 착지 위치가 같아. 그러니까 30도와 60도로 던졌을 때 착지 위치가 같고요. 70도와 20도로 던졌을 때 착지 위치가 같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쓰면 뭔가 규칙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숫자 계산하면 개만 보이지만. 그래서 자꾸 물리면 문자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규칙성이 보이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이거는 물리를요 1년 정도 배운 친구들이 배우는 물투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2주 만에 배운 거예요. 됐어? 네. 됐죠? 지금은 복습이라는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신기해, 와 어려워 라는 느낌도 들지만 남들 1년 동안 배울 걸 2주에 배우니까 당연한 느낌이야. 왜니? 이런 거예요. 남들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면 1년 걸리는 물리입니다. 단과에서. 그걸 여러분들은 과거라는 타이틀을 달고 2주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쉽지 않죠? 해보죠. 자, 선생님하고요. 그 책 넘기시면 5페이지부터 오늘 우리가 한 게 어디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냐면 사실은 포물선 운동에 해당되는 그죠? 17페이지 막 이런 데까지 다 배운 거란 말이야. 됐어? 네. 근데 그걸 다 하면 통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핵심만 잡아보죠. 자, 꼬맹아. 5페이지 왔어요. 5페이지에 1, 2번 문제 풀어. 5페이지 1, 2번. 선생님 옆에 있는 애들 잠깐 뭐 상담할 게 있어서 1, 2번 풀고 계십시오.
했죠? 자, 원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자습하고 문제 풀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들, 처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 시간을 조금 잡아먹고 있어요. 40분까지만 하죠. 어제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자, 5페이지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이 책은 맨 뒤에 이제 답이 있으니까 거기 채점도 해보시면 되지만 지금 할게요. 자, 이 중에서요. 벡터 합성하라는 얘기거든요. 벡터 합성했을 때 잘못된 표현이 있는 거 찾아라.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2번이요. 자, 몇 번? 네, 틀린 답들도 다 얘기하셔야 제가 고쳐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답 얘기하는 거 주저하시면 안 돼요. 5번이요. 몇 번? 5번. 어? 틀린 거. 너는 5번일 것 같고 너네들은 2번일 것 같고 그 두 개의 답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보자고요. 자, 2번하고 5번일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2번 보시면요. B 벡터가 어디 있냐면 B 벡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B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D 벡터를 합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D 벡터.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두 개를 합성할 때는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크기만큼이야. 그럼 평행사변형 그려보세요. 그럼 대각선의 크기는 이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C라고 하는 벡터에 비해서 몇 배 커야 되니? 2배 커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B 벡터하고 D 벡터를 합성한 값은 C 벡터가 아니고 EC 벡터로 쓰셨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됐죠? 5번은 질문해 주셔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A 벡터는 어디 있냐면요. A 벡터 여기 있어요. 그리고 B 벡터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죠. 됐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 빼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알겠냐? 그러면 A 벡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B 벡터의 방향 정반대로 바꾸면 얘예요.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성하니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요.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은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의 합벡터는 G 벡터예요 라고 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에서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문제 되게 괜찮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120도를 다루는 방법이 어려워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학을 조금 하시면 누구나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두 힘의 합력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20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10벡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 사이각이 120도야 라고 하면 얘는 특수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힘의 크기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 합력을 구하세요. 그럼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이게 합력 방향이고 요 크기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건 피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쓴다? 공식 쓴다. 우리는 공식은 안 쓰지만 여기에서 그 문제가 한번 나온 거예요.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여기다 때려 넣어.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여기다가 때려 넣어 라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 얼마입니까? 400에다가 100을 더하고 2 곱하기 20 곱하기 10 코사인 120도 요거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나중에 수학 시간에 코사인 120이 얼마 뭐랑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죠. 코사인 120이랑 똑같은 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코사인 얼마? 코사인 얼마? 30이야 60이야?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코사인 얼마? 90 빼기 120인 거예요? 야, 코사인 함수 그래프 여기가 90이죠. 여기가 180이죠. 그러면은 120은 이쯤 있겠죠.
크기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됐어. 코사인 60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배우셔서 해결하시면 되니까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두 번째 거 가죠. 그러면 두 힘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꼬맹아 얘를 F1 얘를 F2라고 한다든가 이걸 F1 이걸 F2라고 할게요. 이렇게 갈게요 저는. 그러면 F1 벡터에서 F2 벡터를 빼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알아. 요거 빼란 얘기는 뭐야? 얘 방향 180도 바꿔서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2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겠니? 60도예요. 그래서 벡터 합성하시면 됐죠? 네,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냐?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60 넣으시면 되죠. 이건 해결되겠죠. 알겠어? 네. 그러면 400 더하기 100 더하기 4 이게 얼마? 400 코사인 얼마야? 2분의 1 이거 루트. 그러면 이걸 해결하죠? 이거 얼마 나오니? 700. 네, 700이니까 얼마니까 얘는 10루트 700. 됐어? 네, 요 정도의 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6페이지는 자기가 풀어오는데요. 7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5번은 혼자 풀기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서요. 문제만 읽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는 소화를 했어요. 그쵸? 제가 설명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꼬맹아 어떤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다? A. 왼쪽으로 10N의 힘도 준다? B.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체의 합력은 얼마니? 0이죠. 됐어. 힘이 작용하는데 알짜힘을 구했을 때 알짜힘이 0이 되는 두 힘의 관계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다 이래요. 그래서 A와 B는요 합력을 0 만드는 평형관계의 두 힘이고요. 두 힘을 이용해서 합력을 0을 만들려면 반드시 크기는 같아야 되고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두 힘이 아니고 세 힘을 받는다고 치자.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벽면에 중력 방향과 각도 세타를 이루는 곳에 자 내가 실을 매달고 물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얘는 여기서 무슨 상태야? 정지. 그죠? 물리에서 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 합력 0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건 합력이 0이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몇 개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됐어. 이 A라는 물체가 받는 힘 몇 개 있어서 정질까? 3개 받아요.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요.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도 받지만 실이 당기는 장력도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의 힘으로 합력이 0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세 힘으로 합력이 0 되려면 어때야 될 줄 아세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 방향의 이 힘은 원래 남아있는 하나의 힘과 무조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고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힘은 벡터니까 평행이동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력을 평행이동해서 일로 끌고 오세요. 예, Mg라고 치죠. 그랬을 때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얘랑 정확하게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이 크기와 같은 크기가 생겨야 됩니다. F. 그래야 합력이 0이죠. 그쵸? 그랬을 때 보면 요 각도가 90이면 요 각도가 몇 도겠냐? 이게 90인 이게 피타죠.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가 mg일 때 아까 가르쳐줬죠? 빗변의 길이가 mg면 그거의 밑변이 얼마라고? mg 코사인 세타라고. 기억나냐?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빗변의 크기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 사인 세타 하면 된다. 맞죠?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은요 얼마의 크기야? 라고 하면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주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은 얼마야? mg 탄젠 아니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죠. 이해돼? 이해돼?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라는 거 평행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힘의 합력이 0일 때 두 힘을 합했을 때 무조건 나머지 하나의 힘과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는 거. 그거 이용해서 할 건데 지금부터요. 아까는 막 공식도 썼지만 공식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피타입니다. 피타입니다. 됐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요.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집에 가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 특강 할 때까지요.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면 대략 한 16페이지까지만 문제 풀어서 26도까지 있어요. 16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뒤에 답안지도 있으니까 채점도 한번 해보는데 하다가 못하는 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제끼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풀면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면 너네는 그거 연습하면 되니까. 알겠어? 네, 지금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거라서.